2017년 전 세계 SNS를 뒤덮은 단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바하마의 푸른 바다, 눈부신 백사장, 그리고 세계적인 모델들이 웃으며 뛰노는 장면. 이 영상은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음악 페스티벌. 이름은 파이어 페스티벌.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전에 없던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럭셔리한 휴양과 최정상급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신개념 이벤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IP 티켓 가격은 무려 1,400달러에서 시작하여 최고 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은 페스티벌이 제공할 환상적인 면모와 독점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말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전용 전세기 탑승, 최고급 초호화 빌라에서의 숙박,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 그리고 매력적인 모델들과 함께하는 프라이빗 파티까지, 이 모든 것이 단 3일 동안 펼쳐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꿈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황당할 정도로 과감한 기획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명 래퍼자 룰야룰. 그는 파이어 페스티벌의 공동 설립자이자 홍보대사로서 페스티벌의 얼굴마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의 명성과 대중적 인지도는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고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일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 래퍼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이기에 더욱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젊은 사업가 빌리 먹팔런드. 그는 파이어 페스티벌의 기획자이자 실질적인 총책임자였습니다. 페스티벌의 투자 유치부터 전반적인 운영,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야심찬 포부와 비전은 페스티벌의 초기 성공적인 홍보와 대규모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제대로 준비될 리 없었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맥팔런드는 이미 이전 사업에서도 재정 부풀리기와 허위 홍보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은 잠재적 투자자와 관계자들의 의심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고 그의 비전에 현혹되어 합리적인 의심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SNS의 힘과 현대 사회의 소비 심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모델들, 즉 벨라 하디드,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 헤일리 비버 등이 바하마의 한 섬에서 촬영한 홍보 영상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 섬에 오면 당신도 이들과 같은 세계에 들어온다는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셀러브리티들처럼 럭셔리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파이어 페스티벌 측은 수백 명의 인플루언서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오렌지색 정사각형 타일 이미지를 동시에 자신의 SNS에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오렌지색 타일 이미지는 곧 파이어 페스티벌의 상징이 되었고 인플루언서들의 강력한 영향력 덕분에 티켓은 판매 시작 48시간 만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FOMO 심리에 사로잡혀 너도 나도 티켓 구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SNS가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페스티벌의 내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던 처음 홍보했던 섬인 바하마. 엑수마 제도의 개인 소유 섬에서는 빌리 맥팔랜드가 약속한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쫓겨났습니다.
페스티벌 개장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달.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행사는 원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바하마의 그레이트 에바코 섬에 위치한 이름뿐인 리조트 공사판으로 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페스티벌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력, 수도, 위생시설, 숙박시설 등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무대도, 숙소도, 전기도, 심지어 기본적인 식수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을 수용해야 할 대규모 축제였지만 현장은 기본적인 캠핑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시설은 전무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편의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상황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토록 명백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누구도 페스티벌을 중단시키려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이미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물론 수많은 투자자들도 이미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기에 이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페스티벌을 취소하면 모든 투자금을 날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둘째, 너무 많은 사람이 이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티켓을 구매한 수많은 참가자들의 기대와 환불 요구에 대한 부담감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한번 시작된 사기극은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설마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행사 전날 설상가상으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는 이미 열악한 현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약속받았던 초호화 빌라나 럭셔리 텐트는 사라지고 대신 비에 흠뻑 젖은 난민 텐트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마치 재난 지역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럭셔리 페스티벌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약속했던 공연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연예인들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기극에 자신들의 명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VIP 고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빵 2장 사이에 치즈 1장이 전부인 허술한 샌드위치였습니다. 기본적인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참가자들은 극심한 불편과 갈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전기는 끊겼고 수화물은 무작위로 던져져 분실되었으며 혼란 속에서 도난과 몸싸움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귀국 비행기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고립된 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물과 음식 그리고 안전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이는 럭셔리 페스티벌이 아닌 생존 게임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미국 대사관과 바하마 정부가 개입해 사람들을 긴급 철수시키며 사태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망신으로 기록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경제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빌리 맥팔런드는 허위 재무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섭외로 사람들을 기만하며 조직적인 사기를 반복해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나 미흡한 준비가 아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그는 결국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600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빌리 맥팔런드는 2022년 3월 출소한 후에도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티켓을 팔며 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5년 개최를 목표로 파이어 페스티벌 2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파이어 페스티벌 2는 멕시코에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티켓 구매자들에게는 환불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날짜가 발표되면 다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의 데자비를 연상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 변경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이슬라 무헤레스에서 플라야 델 카르멘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플라야 델 카르멘 정부는 파이어 페스티벌 2에 대한 등록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빌리 맥팔랜드 측은 정부가 돈만 받고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 여부가 불투명하며 또 다른 기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스티벌 개최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티켓 가격은 여전히 $1,400에서 $110만 달러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 페스티벌 2가 과연 실제로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또 다른 사기극의 서막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빌리 맥팔랜드는 파이어 페스티벌 브랜드를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페스티벌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부분이며 그의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리 맥팔랜드는 파이어 페스티벌 2가 매우 독점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멕시코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었고 이번에는 성공적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허술한 계획을 끝까지 믿었을까요? 왜 수많은 투자자와 참가자들이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환상에 빠져들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화려한 이미지, 유명인의 이름, 그리고 다들 가는데 설마라는 집단 심리. 파이어 페스티벌은 SNS 시대의 환상이 어떻게 현실을 압도하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되는 과장된 정보와 끊임없이 비교되는 타인의 살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환상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 했습니다. 이는 현대 미디어 환경이 가진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해진 기만적인 마케팅은 언제든 우리를 현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이어 페스티벌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그 오렌지색 타일을 보고 정말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 또한 한순간에 매혹적인 이미지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 페스티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